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판수학연구소의 송우찬입니다. 오늘은 대입에서의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사연 같이 읽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 아이 학업에 대해 정보력이 뛰어나지는 못한데요. 이제 곧 3월 신학기가 시작될 시점이라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아이는 내신이 목표만큼 잘 나오지 않아 본인은 수시보다는 정시에만 올인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의 대입이 수시 모집이 보통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시 모집은 30%가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교육부에서 이제 정시 모집을 점점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큰 비중이 수시 모집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비중이 높은 수시 모집으로 대학을 가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이걸 모르지는 않는데 왜 아이들이 수시를 지원하지 않고 정시 쪽에만 올인을 하려고 할까요? 이게 이유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이미 받았었던 내신 성적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러면 나는 이 학교를 꼭 가고 싶으니 수시보다는 정시 쪽으로 눈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 모집보다는 아무래도 중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소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원서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추천서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본인의 공부 패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쪽으로 올인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시는요,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인데, 이 두 가지 전형은 보시게 되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부,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을 했고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대입에서 수시 모집에서의 합격과 불합격이 어느 정도는 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 모집에 꼭 학생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전형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성고사 전형이라거나 아니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 성적보다는 대학별로 보게 되는 자체 고사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적성이나 수시 모집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6장의 카드를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내신에 대한 비중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부 전형에 비해서 적성과 그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시 모집은 총 6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번의 지원 기회를 수능에 방해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수능에 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겪게 되는 인생에서 굉장히 큰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수능을 보러 가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수능을 보기 전에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 보게 되는 자체고사를 보러 가게 된다면 실제로 내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고 시험을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어떤 분위기를 미리 좀 맛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시 모집의 카드를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름에 각 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에 수학과 그다음에 국어, 영어 이렇게 세 과목을 응시를 하게 되고요. 이게 범위가 수능하고 동일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능하고 연결되는 수능과 비슷한 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시험을 미리 응시를 하게 된다면 수능에 대한 어떤 대비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수시 모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 전에요, 아이들한테 합격과 불합격 여부가 통보가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제 조건부 합격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등급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는 최저 등급을 주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을 보기 전에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사실은 멘탈적으로 조금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수시 모집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수능 이후에 발표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시를 지원하고자 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 자체가 수능 이후에 나거나 아니면은 시험 자체가 수능 이후에 있는 전형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는 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하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불합격 통보를 수능 전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멘탈적으로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좋은 얘기들을 하시다가 결국에 약간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저도 저희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어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냐면 부모님보다는 아무래도 본인이 좀 의지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 대입을 진행을 했었던 학교 선배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잘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한테 잘 전달이 안 되신다면요. 이 영상을 아이들한테 한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선생님께 어머님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 이야기가 아이한테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이하고 충분히 좀 상의하셔서 좋은 쪽으로 아이의 대입이 1년 동안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